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볼 수 있는, 신문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제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 경제지 신문 보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빗썸 2천억 원대 강남 빌딩 현금 매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좀 신기했던 거는 지금 빗썸이 빗썸, 업비트, 코빗 이런데 이제 4대 그 코인 거래소들이 있죠. 코인 거래소라는 게 증권 회사랑 똑같죠. 그 코인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받고 먹고 사는 회사들인데 1등이 업비트라는 회사인데, 업비트는 보면은 업계 1위 업비트가 삼성역 부근에 지난 10월이니까 작년 10월, 20년 10월에 20년, 그러니까 지금 21년이지. 21년 10월 달에 3천억 원대 신사학 부지를 삼성역에서 샀대요. 삼성역에다가. 삼성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땅이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지금 엄청난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 삼성역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빗썸도 2천억 원대 강남 빌딩 현금으로 샀다. 2천억 원이면 강남역 부근에 있는 많은 빌딩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빌딩이에요. 그냥 일반 꼬마 빌딩이 아니고 적어도 8층, 9층 이상 넘어가는 대지가 한 500평 이상 되는 그런 아주 금싸라기 자리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빌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되게 놀라웠던 거는 뭐가 있냐면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이 업비트의 경우 상반기 순이익만 1조, 연간 3조다. 순이익이요. 그리고 빗썸은 연간 1조 원이다. 뭐가요? 순이익이요. 순이익이 연간 1조, 연간 3조라는 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현대 로템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현대 로템. 현대 로템이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지하철 타면 지하철 옆에 그 노약자석 위에 현대 로템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만드는 회사예요. 지하철 만들거나 우리나라 막 K9 자주포 같은 그런 방산, 탱크 만들고 중공업 그런 거 만드는 게 현대 로템인데, 현대 계열사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출 3조 넘본다. 철도, 방산, 쌍끌이. 이게 언제 기사냐면 최근 기사예요. 이게 보시면은 언제예요? 2021년 10월 8일 최근 기사죠. 3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난 현대로템이 흑자 경영을 넘어 연매출 3조에 도전한다. 철도, 방산, 플랜트 등 영업이익도 416억 원에 달한다. 상반기 매출이 한 1조 3천억 원, 그러니까 1.5조 상반기 하반기에서 3조 정도 매출 올렸고, 영업이익이 416억 원이다. 근데 아까 어땠어요? 아까 빗썸, 업비트, 사실 엄마 부모님한테 업비트 다녀요 그러면 어딘지 알지도 못하죠. 현대 로템 다니면 현대 우리나라 방산을 책임지고 지하철 만드는 회사 그럼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얼마 번다고요? 416억. 그것도 영업이익이 세금 내기 전에. 얘네들 뭐라고 해요? 순이익이 얼마예요? 1조예요. 1조.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빗썸이 1등 하는 업비트는 3조래요. 순이익이 몇 배예요? 10배 하면 4천억이죠. 100배 하면 4조죠. 현대 로템의 한 7, 80배예요. 7, 80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통적인 산업은 진짜 레드오션이고 치열하죠. 그래서 그런 데들도 아까 보셨겠지만 그런 데들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3년 만에 적자에서 보던 현대 로템이 연매출 3조에 도전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업들도 지금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최신 산업인 어떤 IT나 아니면은 그런 지금 보는 것처럼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순이익이 3조, 현대로템의 7, 80배를 올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용산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용산에 이제 좀 재개발지가 용산에 많거든요. 재개발이 돼서 이제 용산에 재개발 이렇게 재개발해가지고 빌딩이 크게 올라가요. 이제 빌딩이 크게 올라가면 재개발을 해가지고 빌딩이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거 어디 갔죠, 근데? 이것이 빌딩이 올라가면 이렇게 빌딩이 크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은 무슨 물건이 있었냐면 이 제일 꼭대기층에 180억에 이 꼭대기층 스카이 라운지가 그 용산 시내랑 남산 타워까지 보이는 기가 막히게 멋진 그런 스카이 라운지 판매 시설이 있었어요. 이제 분양하는 거죠. 이제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을 하는 건데 180억 정도 되니까 이거 아무나 살 수가 없죠. 이거 사겠다고 말하자면은 사겠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디냐? 다 IT 기업이에요. 다 IT 기업. 뭐 IT 기업 뭐겠어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 뭐 배민, 또 뭐 있죠? 몇 개, 5개 있잖아요. 뭐 쿠팡 등등 있잖아요. IT 기업이 사겠다고 기웃거리고 실제로 IT 기업이 샀어요. 180억 원을 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현금이 많다는 거예요. 뭐 빗썸, 코빗 이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가 아는 막 방산업체, 지하철 만드는 납품하는 그런 업체, 현대 현대로템 이런 데보다 7, 80배를 더 벌고 있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세상이 좀 변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럼 이 얘기를 제가 또 왜 드리냐? 저도 놀랐던 게 이거죠. 지금 이것도 오늘 경제신문이에요. 이것도 경제신문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반도체 선박 주도 11월 선박 주도 11월 수출액 400억 불. 600억 잡으면 6천억, 6조, 60조. 한 달에 60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게 60조라는 얘기예요, 매출이. 무역사 새로 썼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이 무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이 600억 달러, 72조를 넘어섰다. 무역 규모도 올 1월에서 11월 누적 기준 1조 1375억 달러를 기록, 연간 최대 기록 1조 1400달러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600억 72조로 달러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간 수출액 최대치 또한 2달 만에 경신했다. 월간 수출액 최대치가 올해 9월이었어요. 올해 9월. 559억. 이게 무슨 얘기야? 수출 증가가 13개월 연속이래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IT 기업, 빗썸 같은 가상화폐, 코인, 이 외에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반도체 선박주도 좀 경기가 살아났죠? 반도체도 결국 IT랑 밀접한 관계 갖고 있고.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긴 어렵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집값이랑 뭔 상관이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집값하고 소득하고는 그냥 소득이 곧 집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소득이 곧 집값이기 때문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짧게만 1분만 할애해 볼게요. 이게 강남 아파트 값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려면 누가 사요? 이 마포 아파트 가진 사람이 이 마포 아파트, 이게 예컨대 20억이면 마포 아파트 가진 소유자가 마포 아파트 15억에 팔고 자기가 5억을 저축을 해서 이거 2개를 더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포 아파트는 15억 받고 팔았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사줘야 되잖아요. 마포 아파트만큼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예컨대 뭐 동작 아파트 소유자가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이거 10억에 팔고 자기가 5억을 또 열심히 저축을 해서 15억을 만들어서 이 마파 아파트를 사요. 그러면 또 이 관악 아파트 이 10억 이거 동작 아파트가 이걸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은 또 어떻게 마련됐냐? 이 관악 아파트 소유자가 관악 아파트를 7억에 팔고 이거 3억을 열심히 노동소득을 해서 저축을 해갖고 이걸 모아서 이거 합해서 3억, 7억 더해서 또 이거를 삽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딘가에는 어느 아파트로부터 갈아탄 아파트가 아니고 대출을 껴갖고 처음으로 자기 노동소득만으로 대출이라는 것도 미래의 노동을 땡겨오는 거예요. 미래 노동력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갚거든요. 그래서 노동소득만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에다가 자기 소득 더해서 관악 아파트, 또 거기서 자기 소득 더해서 동작 아파트, 또 거기서 자기 소득 더해서 마포 아파트, 또 마포 아파트 소득 더해서 강남 아파트로 오는 거고, 따라서 이 아파트 가격의 구성을 보면 이 노동소득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게 이루어져 있고, 그럼 사람들이 아니 내가 돈 넣고 돈 먹는다고 돈이 돈을 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노동소득 얘기냐. 그 말도 맞아요. 내가 강남 아파트에 20억을 돈을 투자해서 강남 아파트가 30억이 됐다. 그러면 이 20억이라는 돈이 이 10억이라는 차액, 이 10억을 벌어들였으니까 돈 넣고 돈 번 것도 맞는데 그 돈의 구성을 살펴보면 결국 다 노동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돈을 넣었지만 돈을 넣은 거는 결국 남의 노동력을 내가 활용을 해서 결국 돈이 벌어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은 이 마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강남 아파트를 살면서 내가 노동소득해서 모은 건 5억이에요. 근데 이 15억은 뭐예요? 이 15억은 남이 열심히 이 동작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이 5억을 열심히 번 거를 나한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억을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동작 아파트는 이 10억도 나한테 갖고 왔죠? 그럼 이 10억도 자기가 열심히 번 것뿐만 아니고 이 10억도 자기한테 이 동작 아파트 판 10억도 갖고 왔는데 이 10억은 또 결국 따지고 보면 관악 아파트를 팔고 이 동작 아파트를 산 사람의 노동력이 이 3억이 이 10억에 포함된 거예요. 이 7억은 또 같은 원리에서 또 누군가가 열심히 노동소득이 또 이 10억에 포함된 거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아파트 값이라는 게 이 노동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더 열심히 내 아파트를 산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이 저축을 더 많이 했거나, 이 내 아파트를 사준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사준 사람이 갖고 있던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른 건데, 이 아파트가 오른다는 건 따지고 보면 또 동작 아파트 사람의 열심히 일해서 이 저축 소득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강남 아파트 갖고 있어서 강남 아파트가 올라서 막 좋아하는 거는 뭐가 좋은 거냐면 결국은 남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둔 저축액이 다 나한테 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을 번다는 게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게 어떤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로소득이다. 노동이 없진 않아요. 다른 사람의 노동이어서 그렇지. 불로소득. 나는 일을 안 했죠. 나는 일을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노동한 거로 인한 소득을 내가 먹는 거죠. 그래서 불로소득은 아니고 실제로 소득이 열심히 일하긴 했어요. 일하긴 했는데 하여튼 나는 일을 안 했죠. 그럼 나는 뭔 일 했냐?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으려고 열심히 고민을 했죠. 뭘 사야 될지, 뭐가 좋을지. 그런 거는 내가 노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반도체 선박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잘 번다는 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5억 못 돈 사람들이 이게 7억이 돼요. 예컨대 이게 색깔이 안 바뀌어. 이게 5억이 아니고 7억이 돼. 그러면 이거 팔고 이거 더하면 이게 17억이죠. 그러면
마포 아파트가 17억으로 올라요. 왜? 나는 17억 주겠다고 하니까 17억 준다는 사람한테 팔죠. 그러면 이게 17억, 이게 17억이 돼. 어? 이게 17억이 돼. 이게 17억이 돼. 그런데 그럼 마포 아파트 사람은 돈을 못 벌까요? 이 사람도 동작 아파트 사람보다 더 잘 벌 가능성이 많겠죠. 이 사람이 8억을 벌어. 그러면 17억, 18억 더하면 뭐예요? 25억이죠. 그러면 강남 아파트 어떻게 돼요? 25억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경험치에 부합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지만 딱 약간 땅에 닿아 있잖아요. 설명이. 막 걔는 뜬구름 잡지 않아요. 이러니까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유동성을 버냉키가, 미국 연준 버냉키가 막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이래요. 약간 뜬구름 잡는다고. 돈을 푼다고? 막 돈을 누가 막 길에다 막 풀어요? 막 던져요? 이 돈을 푼다는 게 뭔 소리야? 와닿지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결국 내 옆에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돈을 잘 벌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아파트 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또 한 개 더 하고 싶냐? 아파트 값은 이래서 오르는데 그럼 지금 빨리빨리 수출을 빨리 해야 되나요? 수출을 해서 돈을 잘 벌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그 말씀 한 개 드려볼게요. 뭐가 있냐면 재밌는 게, 재미있을지 저는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답이 있어요.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종착지도 강남 부동산 투자일 뿐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어 실물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이러니다. 가상이 실물로 간다. 종착지도 강남 부동산이다. 이 말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결국은 마포 부동산 팔아갖고 돈 많이 벌면 이제 강남으로 오고 막 이러는 건데, 결국은 강남 부동산으로 돈이 마지막 가는 곳이고, 이거는 현대로 지하철을 팔아 돈을 벌었든, 수출에 돈을 벌었든, 코인을 해서 돈을 벌었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뭐에 돈을 벌었든 실제로 부동산에다가 돈을 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승전 부동산이에요. 이 말은 분명히 맞는 게, 제 손님 중에 코인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번 사람들도 부동산을 사러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먼저 가서 그러니까 투자의 본질은 뭐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사러 올 부동산을 먼저 사고 있는 것. 중요해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사러 오려고 해야 돼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사러 오려고 해야 돼요. 돈을 누가 잘 벌어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아파트가 오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주죠. 그 밑에 사람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돈까지 잘 버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싶어 하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 먼저 사고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는 이미 엄청 올랐으니까 어떻게 먼저 사느냐? 물론 강론에서는 고민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그건 사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또 다른 문제고, 투자의 원칙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사러 올 부동산을 그들보다 먼저 사고 있는 것. 이게 투자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